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술 안태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명리학의 이제 역사로부터 음양 오행부터 또 천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살짝 긴장하게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음양은 균형을 얘기를 한다. 오행은 그 균형을 담은 우리가 오행 목화토금수의 그러한 어떠한 그 원기들이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간은 다시 또 10개로다가 나누어지는데 그 10개가 바로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향과 성격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재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십천간은 갑을병정 무기영식 임계 10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꼭 외우셔야 될 항목이 이 10개의 천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지, 땅의 동태인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띠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22개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저랑 공부를 하시면 아마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용어의 다소 좀 난해함 때문에 여러분이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쉽게 따라오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이다. 그렇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의 향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오행에도 우리가 전부 다 양의 목과 음의 목이 이렇게 있듯이 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간도 목에 대한 천간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개수, 막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양의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을의 음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답니다. 자, 어쨌든 갑의 영역들은 이 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목과 토부서 나눈다면은 이런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상대적으로 경금, 신금, 임수, 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의 동네에 놓인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도 양음으로 나눠지지만 얘네 목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아이콘이 아래로 향하고 수용의 우리가 음의 공간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성정을 놓더라도 목화의 성정이 다소 우리가 액티브, 아주 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라고 한다면 이 속의 수용의 음은 다소 수동적이고 우리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측면에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엄마 뒤를 따라가는 아이가 있고 또 엄마 손을 잡고 막 자기가 리드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양의 발산의 영역의 어린이, 음의 수용의 아이들이 각각 지향하고 행동하는 바가 틀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정, 성향 심리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서 천간은 유용하게 작용한다. 아셨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 토, 금, 수 중에서 이 화의 양의 화와 그 다음에 음의 화가 있고요. 그렇죠? 이 양의 화를 우리는 병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의 화를 정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병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병화로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가지고선 이 병화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사이클로 보게 된다면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어떤 공간에서 여기에 그렇죠. 정점에 그렇죠. 우리가 색으로 본다면 붉은색이요. 계절로 본다면 여름이요. 그 다음에 나무로 본다면 꽃, 인간으로 본다면 청년기란 말이에요. 가장 에너지가 아주 가장 심하게 아주 활발하게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이 병화를 우리는 보통은 자연물로서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열과 그 빛을 따뜻함을 모든 것을 충만해서 가지고 있는 원기가 아주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우리는 이 여름의 열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산의 대명사야. 아주 발산의 대명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의 발산의 대명사로서 병화는 어떨까? 굉장히 적극적이다.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면 유독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많어. 여기는 목소리가 크다 그랬어. 여기는 어떻다고요? 말이 많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화토금수, 우리 얼굴에는 5가지의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오규라고 한다. 하나는 목은 눈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혀는 눈, 혀, 화는 혀를 얘기를 하고, 토는 입을 얘기를 하고, 금은 코를 얘기를 하고, 수는 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자로 굳이 쓰자면 이 혀를 가지고선 이 혀를 가지고 한자로 쓰자면 이렇게 혀설자를 써요. 이걸 세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썰을 뭐 시쳇말로 방송용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썰을 잘 깐다, 썰을 잘 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썰전에 능하다. 썰전에 능하다는 것은 말싸움의 대가들이다. 자,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변호사라 그래요. 변호사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여기 들어와 있어. 왜? 이 신자는 신금이라 그래서 이 칼이에요, 칼. 변호사의 변자가 이렇게 돼 있어. 신의 말의 신의 이게 칼이야, 칼. 칼 말이라고. 말 속에 칼이 있어. 논리정렬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썰전에는 어때? 칼이 아니고 그저 다변이야. 말을 그냥 많이 해. 많은 말로 다 상대의 기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썰을 잘 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병화의 영역이더라. 그리고 이 병화의 영역들은 태양을 낳기 때문에 자기를 공교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 우리가 대체적으로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폼생폼사의 대명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태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지극히 동양적이에요, 생김새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목의 영역들은 서양인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얘 화는 둥그래. 그래서 실제 이 병화를 놓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남녀노소를 아직 구분 없이 잘생겼어. 아주 동양적으로, 우리 한국적으로. 그래서 정감이 가는 얼굴들. 그래서 이성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호감이 가고 아주 보기가 좋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얼굴형의 대추빛이 살짝 돈다 그런다면 병화로구나. 자, 그런데 병화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다소 주책스러운 듯 하면서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어. 마치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느낌. 푸근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뭐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깔끔하고 뭐 돈 많고 그런 사람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죠, 이 영역에. 그래서 우리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잘생긴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이성들에게 서로 호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생폼사의 이런 영역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오상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을 대표하는 것을 예의의 예라고 얘기를 해. 예의의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으로다는. 그래서 병화를 놓게 되면은 아주 바르디 바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이 예의를 잘 지키고, 또한 태양이니까 환하잖아요. 밝힐 걸 밝혀야 돼. 직설적이고. 그래서 숨기고 있지를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보면은 뭔가가 하여튼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다 알아. 뭘 속일 수가 없어. 이렇게 뭔가가 드러나는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는 병화의 영역들이다. 그리고 동물로서는 고양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아까 여우, 얘는 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고양이에 해당한다.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양이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먹이를 줘도 지가 싫으면은 멀쩡히 쳐다만 봐. 뭐 그냥 강아지처럼 꼬리치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맛이 없어. 자기가 좋아야지만 한다고요. 이렇듯이 자기가 좋아야지만, 다시 얘기해서 예의 주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아주 그 사물의 본질을 잘 드러낼 때까지 끝까지 잘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예의가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바르디 바른 영역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병화다. 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병화로 태어났어요. 다소 범생이 기질이 있겠죠. 근데 범생이 기질이 있어서 키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분잡스러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화가 너무 많아, 화가. 얘가 화가 많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살짝 잡아줄 수 있는 기제가 뭘까? 물이 있으면 좋겠죠, 어딘가에. 그러면 이 아이가 극을 받아서 굉장히 극을 받는다는 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일, 돈, 명예, 공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명예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이 아이는 다소 분잡스러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거 없고 화만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을 봤으니까 대단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덕스럽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것이 주로 ADH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증가 우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조현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예전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다 생기는 분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을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요즘 제왕절개가 거의 한 90%예요. 자연분만이 한 10%가 돼요. 그 90%를 아이들이, 여러분이 제왕절개로 밤에도 놓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라 그랬어.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또는 내가 우리 집안에 빽줄이 든든한 빽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럴 경우. 그러지 않고서 밤에 놓을 수가 없어요. 예약해서. 그러니까 90% 아이들이 대개 어디에 태어난다? 의사가 출근하는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다 태어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낮과 밤의 출생의 비율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상대적으로 낮에 태어난 아이가 90%, 밤에 태어난 아이가 10%.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출생의 음양의 비율이 안 맞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음양의 균형이 깨졌죠. 깨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 심리가 약화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정신적인 이상함을 호소하는 병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시대 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에요. 우울증은 뭐예요? 우울증, 조증은 자신을 학대하는 병이에요. 왜? 나를 왜 학대할까요? 너가 너무 잘 됐으니까. 나보다 너가 너무 잘 됐으니까 어때요? 쉽게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박탈감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근데 다른 영역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 특히 불의 영역들이 이런 게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반드시
밤낮에 좀 우리가 음량이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불을 놓게 되면은 사람은 바들이 바른데 이렇게 사주 구성이 조율하잖아요. 반드시 이러한 병증을 앓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요즘 자살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OECD 1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주로 하는 영역들이 어디라고? 화의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화로 태어나서 화가 없이 여기에 잘 어떤 것이 뭐 그냥 물도 있고 참 좋았는데 운에서 화 덩어리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때 갑자기 이러한 정신적인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주 안타까운 일,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어쨌든 이 병화를 우리가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병화 말고 양화지요. 이게 그렇죠? 이번에는 음의 화인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정화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정화는 이 태양이 우리가 열기와 이 활기찬 이 에너지를 대지에 따뜻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화는 문자 그대로 이 태양의 이 열기가 극에 달한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큰 불, 이것을 작은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관념적인 얘기고요. 정화는 어찌 되었건 간에 음의 불로서 대단히 이 불은 우리가 이 정점에 와 있는 불로서 아주 우리가 이 불들이 얘가 대단히 하여튼 자기 발산의 대명사로 얘기한다면 여기도 물론 발산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음의 영역을 낳기 때문에 자기 나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아주 우리가 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로서의 발산의 중립의 영역들로서의 정화를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정화를 놓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 화가 썰의 영역으로서 말을 잘한다 그랬죠. 말을 참 잘하는 말을 잘하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그냥 우리가 말이 많은 수다고 좀 남자 아니면 좀 아주 그냥 이렇게 다변의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성적인 사람들이 있죠. 말이 아주 정감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남성이라 그래도 아주 여성스럽고 다정다감하고 그렇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또 멋과 맛을 추구하는 아주 그냥 멋쟁이들이 있죠. 우리가 대명사로 서울 깍쟁이를 보자고요. 서울 사람들 우리가 예전엔 깍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을 아주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멋과 맛의 우리가 달인들이 많은데 왜? 동물로 보면 밍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족제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족제비를 낳아서 아주 멋의 달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정화를 놓게 되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좋은 시대에 명리를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DHD, 조증, 우울증, 조현 이것을 우리 쪽에서는 빙의라고 얘기를 해요. 빙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빙의를 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빙의를 의학 쪽에는 공황장애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공황장애라고. 그런데 이 병화보다는 정화 쪽이 이게 음의 화들이 훨씬 빙의와 공황장애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병화는 양간으로서 그 자체가 강하죠. 그렇죠. 태양이니까. 근데 얘는 태양의 영역만큼 강하지도 않으면서 가녀린 불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화로서의 어떠한 외부 환경에 잘 노출되기 쉽고 또한 이렇게 ADHD면 이렇게 요즘 현대병에 아주 취약한 영역이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빙의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귀신의 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그 이상한 종교단체에 가서, 그쵸? 뭐 아주 뭐 신내림을 받는다라든가 무슨 구술한다, 뭐 부적을 쓴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행위들을. 그렇죠? 이 영역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이, 예를 들어서 이 정화라고 하는 불이 물을 넣고 물을 놨어요. 물 속에 빠졌으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이미 꺼진 불이죠. 근데 정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많다라고 보자고. 이 물은 어떤 불이에요? 이미 불 자체야. 그래서 여기는 조증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우울증이 있어.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갑자기 어떤 현상들이 들어온다고요? 공황장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가끔 극단적 선택을 우리가 하곤 하는데, 실제는 귀신의 작용이 아니고 어떤 작용들이다. 얘는 우리가 아까 이게 사주팔자 있었잖아요. 걔는 움직이질 않는데 매일, 매시, 매월, 매년 운에서 오잖아요. 오는 운에 의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런 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아주 정신적 착란 현상을 귀신의 작용으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약하거나 아주 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약했거나 또 너무 강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신적 착란이 들어온다. 이것을 이렇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신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귀신은 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이 플러스에서 음양이 맞아야 되죠. 음이야. 그 귀신이 추구하는 게 어디예요? 양의 영역들이죠. 귀신은 목과 토금수의 금수의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추구하는 것이 뭐 양의 영역들이잖아요. 양의 영역들 중에서 간목이나 병화는 양화니까 너무 세고 강하잖아.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누구 찾는다? 을목하고 정화, 약한 애를 찾아.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쪽은 너무 많아서 이걸 태과라 그래. 이런 뭐 전문 용어를 써요. 요건 불급이라고 이걸 태과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아서 요걸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불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태과하고 불급한 너무 많거나 적은 애를 얘가 찾아가서 착 달라붙어. 이랬을 때 어떨까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침 귀신의 현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귀신도 음양의 영역에서 음의 귀신이 양의 약한 부분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귀신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화와 이렇게 을목을 놓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주술적이고 샤머니즘 쪽에서 이렇게 어떤 직업을 많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대개 부모님이 이제 자제분을 데리고 오는데 이런 영역들의 사람이 오잖아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 싫어해.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있어. 너무 이걸 조증, 울증이 있으면은 모두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영역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술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어떤 운이 들어올 때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병명들은 전부 다 자신을 학대하는 병명이니까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자신도 그렇지만 누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부모, 형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협동을 해서 도와주셔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쟤 뭐야? 라고 손찌검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렇답니다. 실제 제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 어떻게 될 것 같은 사람도 저하고 상담을 하고 아주 좋아진,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주팔자를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화까지 봤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보냐면 이제 무토라고 하는 얘 있었잖아요. 목과 토금수에 요 토잖아, 그렇죠? 얘 양의 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얘는 음의 토예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중립, 중앙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흙 덩어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한자로 굳이 쓰자면 무성할 무자가 이렇게 있어요. 무성하다 이렇게 쓸 때 이런 무성인데 이 무성하다는 것은 한 여름을 지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다고 아주 무성하게 모든 기운을 발산한 상태야.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무토를 놓게 되면 산이야, 산. 이 산은 특징이 있죠. 산의 특징이 뭘까요? 이 땅의 특징이 우리가 부중성이라 그래. 증가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영속성, 고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이 있다, 영속성이 있다, 고정성이 있다, 비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무토를 놓은 사람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어떨까요? 무거워. 우리가 여자,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앞으로는 지금 이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남자, 여자 했을 때 이 사주팔자에서 쓰는 단어는 남자를 하늘 건자를 써서 건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를 땅곤자를 써서 곤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를 남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어떤다? 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남명이다 여명이다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왜 지금 막 태어난 이 신생아를 보고 여자 이렇게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명 남명 이렇게 표현을 할 테니까 자 그런 우리가 단어를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토로 태어난 남명과 여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남자는 어떻다고 얘기 보나요? 남자는 이 남자는 우리가 좀 다소 좀 무겁고 좀 과묵하고 그렇죠? 좀 점잖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여명에게 우리가 참 점잖군요. 이 표현은 다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무자를 가지고 없을 무자라고 얘기했을 때 산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산무가 있다. 이 산무가 뭐냐면 무덤덤하다, 무뚝뚝하다, 무관심하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산무, 무토로 태어나서 산무를 가지고 있어요.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무뚝뚝해. 그러면은 글쎄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명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갖는 그런 이미지는 뭐냐면 상냥하고 애교를 잘 부리고 아부를 조금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여성성이 강한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여자의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무뚝뚝해야 돼. 좀 무덤덤하고. 물론 남자도 무덤덤하고 무뚝뚝하면 안 돼. 요즘 소통의 시대에서요. 그렇죠? 요즘 매맞아요. 그러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이다. 아주 보수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동창이라도 가보면은 같은 친구인데도 어려운 친구 있어요. 그쵸? 좀 범접이 좀 안 돼. 가볍게 우리가 뭐라고 막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다정스러운 욕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그게 안 돼. 굉장히 아주 그냥 포커페이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무토야. 산을 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여명이 되었건 남명이 되었건 아주 포커페이스 하는 형들이 있잖아요. 이 타입을 우리는 무토를 낳구나. 무토. 자, 그런데 땅은 그 속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 파봐야 돼. 물은 깊이를 재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이 없고 다소 그 속을 알 수 없는 듯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 사기꾼 기질이 있어. 속을 알 수가 없어. 너 뭐 감추고 있는 것 있지. 너 음흉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답답해 이러잖아. 이 영역에서 보면 어때? 이 화 영역에서 보면 답답해. 왜? 여기는 발산해서 남김없이 풀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영역은 어때요? 이 영역은 땅은 뭐야? 그냥 그 자체인 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특히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 토의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하나의 한마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든 것을 문서화시켜서 반드시 여러분이 도장을 제대로, 사인을 제대로, 공증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지만, 물론 이 무토를 놓은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관념적으로 보면 그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떻다고요? 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토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물, 이 토와 물의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무토를 가지고 동물로서는 곰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곰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가요? 곰은요. 곰은 비분 관계. 건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조용해. 근데 딱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돼? 물에도 오고 산에도 나무 꼭대기도 쫓아와. 아주 비분 관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 없는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곰을 낳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자의 형상, 이 무토에 타고난 이 산 자체가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노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을 하자를 써서 노를 낳았다 그래. 이 노을은 여러분 한 3-4시 지나면 땅거미가 쓱 질 때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살짝 우울한 기가 들어. 왜? 인생의 이제 우리가 60, 70대면은 인생의 끝자락에 싹 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아요. 이렇듯이 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울의 대명사다, 멜랑꼬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토를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뭔지 모르게 그 얼굴에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묻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 병화들은 어때요? 참 잘생긴 영역들이 많아서 여기 간목의 일간들은 장자의 지상들이 많고 병화를 놓은 사람들은 잘생긴 동양적 미남 미녀가 많아서 이성이 좋아한다 그랬어. 근데 이 무토들은 그 자체가 쓸쓸함을 주기 때문에 모성애가 많은 여성분들 있죠.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모성애가 많은 분들이. 왜?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주는 것을 멜랑꼬리하다, 노을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의 비유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형상들. 그래서 아주 그 포커페이스 형이고 아주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토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런데 여명이 무토를 낳았어요. 그러면 삶 자체가 어떨까요? 공건하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는 굉장히 팔자가 좋거든요. 삶이 해피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사주팔자가 구성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하고 순환이 상생순환이 잘 된다 그런 뜻이야. 근데 내가 무토를 낳았으면 관념적으로는 팔자가 곤곤하게 쉽다. 왜? 우리가 무덤덤하고 무뚝뚝한 산물을 놓게 되면은 첫째, 이성이 싫어할 수 있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을 없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소 외롭게 느껴져. 재미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무토를 낳았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음토가 되는 이제 기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토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일어날 기자로부터 파생이 돼서 우리가 이제 기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토는 우리가 한자 공부를 조금은 해보시면 이렇답니다. 한자에 이런 한자가 있어요. 요렇게 중간쯤에서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요거를 이미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완전히 없어진 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이제 기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까 눈, 혀, 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이 막힌 입이, 이미 막힌 입이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때? 기토를 놓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말이 기가 막혀. 말 잘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명강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저 영역에 들어가. 이미 말이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변의 사람이면서 화술의 달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기토를 가지고 우리가 동물로 본다면 동물의 오리를 낳아. 오리. 오리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육, 해, 공해. 아주 이런 어떤 특징이냐면 오리는 잘 걷지도 못하면서도 뒤뚱뒤뚱 잘 걸어. 잘 날지도 못하면서 새 흉내를 내. 그 다음에 잘 수영을 하지도 못하면서 물고기처럼 물에 들어가 잘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듯이 기토를 가지고 오리를 가지고 팔방미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팔방미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 밥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팔방미인을 자칫해서는 우리가 칭찬의 용어로 들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한다면 합보비진,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주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가난해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 기토를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리의 하나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평생 자기의 기술 하나를 가지고서 말 잘하든 뭐를 잘하든 하나의 기술로 평생 갔을 때 우리가 팔자를 고치는 영역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을을 설명할 때 을을 설명할 때 이 을을 예를 들어서 요걸 잡아당겼더니 끈처럼 요렇게 된다 그랬죠. 얘를 잡아당기니까. 기토도 요렇게 해서 얘를 쭉 잡아당기면 요렇게 돼. 요 두 영역들은 어떤 영역들이냐면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기억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우리가 원한이 지거나 어떤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어떻다고? 동네 방방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쳇말로 씻고 다니는 팔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거나 또는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상대가 을목이다, 기토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해요? 진심을 다해서 사귀거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평생 여러분은 아마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을과 기가 있고 지지, 요건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지지, 땅에 가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얘는 뱀을 얘기하고 얘는 소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곡각을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곡각은 이렇게 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각자를 이렇게 쓴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는 산의 대명사예요. 여기는 어디? 물의 대명사야. 그래서 을목을 놓은 사람이나 기토를 놓은 사람들은 돌아다니기를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둘 다 영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 했을 때 산에 가 사는 사람이 있어. 저 그래.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닷가가 귀여가 좋아.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기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역마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와 살으라고는 하지만 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무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을목과 기토를 놓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상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 을목과 기토를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돌아다녀. 5만 원짜리 하나 척 붙여가지고 돌아다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병이 온다? 병이 와. 그 병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신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의 신자의 병이 있고 몸 신자 있죠. 이 몸의 신병이 있어. 이게 뭐냐? 정신으로 오는 것은 아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ADHD 이런 것. 이걸 정신의 병이라고 얘기하고, 신병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파. 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영역일까? 이 영역이라고. 이 영역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을목으로 태어났거나 기토로 태어났거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등 떠밀어서 나가 놀아. 뭐까지 주면서?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아셨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재미나잖아.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 너 나가면 쓸데없는 짓 할 거지. 너 학생이들 공부해야지. 너 누구 만나니?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되돌려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커왔답니다.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자식만은 나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되지 말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명리 공부 조금 하셔서 타고난 우리가 명을 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그런데 얘가 물로 태어났어. 물로 태어난 무토로 태어났어. 무토는 제자리를 지키죠. 움직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이 아이 보고 동점 일어선다. 나가. 그럼 나갈까?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개인의 특성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921년도에 융이 그의 논문, 종자매의 목류병에 관해서 그 논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성격 분류를 통해서 나온 것이 MBTI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융이 학문적 이론을 어디에서 얻어다가 쓸까요? 주역에서 얻어다가 써.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리 체계는 이거는 보잘것없는 것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좋은 것이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토 다음에 들어오는 금과 수의 영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경금과 신금과 임수와 개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을목 이렇게 여기까지 기토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 기토의 영역은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서 또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특성은 다시 얘기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 말고도 또한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책임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기토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변에서 우리가 기승전결이 된 언어 체계를 공고히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하나는 보수의 신문, 하나는 진보의 신문에 사설이 있습니다. 그 사설을 똑똑하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몇 년간 하루에 5분 정도 여러분이 시키면은 기승전결 체계로다가 우리가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틀려요. 그렇죠? 이왕이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일찍부터 우리가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팔자가 대단히 하여튼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아나운서 영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이 유를 가지고 구술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보다 또 한 단계 올라가면 구류술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류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재화 서비스가 아닌, 생산재화를 직접 하지 않는 어떤 전문가 영역에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걸 구류술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제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본인을 비롯해서 또한 가족, 또한 모든 분들에게 그 특성을 제대로 한번 살려주신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